저희 아버지 사진을 형수님이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옆에, 이 여자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신데 누구시지? 아버님이시라고요? 이분은 한동석 회장님 장모님이 찾고 싶어 하신다는 분이신데, 마 대표 사람 좀 찾아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어. 어르신, 찾고 싶으시다는 그분 찾았어요. 그분이 바로 한동석 장모님 박정수 여사의 45년 전 그 남자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청자 여러분. 이번 주 독수리 오형제에서는 정말 소름 돋는 운명의 고리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와 함께 드디어 독고탁에게 진정한 심판의 날이 찾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먼저 한동석의 장모 박 여사의 비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동안 마광숙과 한동석의 재혼을 강력히 반대해왔던 박 여사가 지난주 마광숙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마광숙에게 사진 속 남자, 45년 전부터 마음속에 간직해온 한 남자를 찾아달라며 끝나버렸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동석의 장모 박 여사와 마광숙이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 여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결국 마광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 대표,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마광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이 낡은 흑백 사진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일전에 마광숙이 박 여사 책상 위에서 보던 그 사진 속에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 사람을 찾고 싶어요. 내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찾아줄 수 있겠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르신에게 특별한 분이셨나 봐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세월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네요. 내 기억이 이 사람을 놓기 전에는 꼭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마광숙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자신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이런 부탁을 왜 저에게? 한서방한테는 말할 수 없고 믿고 맡길 사람은 마 대표 그대밖에 없어요. 박 여사의 말에 마광숙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미워하고 경계하던 박 여사가 이제는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마광숙이 다짐하듯 말하자 박 여사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딸. 이는 그동안 경계심을 갖고 있던 마광숙을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술도가로 돌아온 마광숙은 작은 테이블에 그 사진을 올려두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것 같았죠. 마광숙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형수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마광숙이 고개를 돌리자 오천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 천수 도련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는데. 부르셔도 대답이 없으셔서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오천수가 다가오더니 마광숙이 들고 있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오천수의 얼굴이 급변했죠. 어? 오천수가 놀란 듯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이 사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왜 그러세요?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이 사진 속 남자분? 낯이 익은 것도 같고 낯설기도 하네요. 마광숙이 반문하자 오천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 저희 아버지세요. 마광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박 여사가 찾고 있던 45년 전 첫사랑이 바로 오천수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네, 틀림없어요. 이 사진 저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여자분은 누구시지? 저희 어머님은 아니신데. 오천수의 확답에 마광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박 여사의 거실에는 마광숙과 오천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 앞에는 그 사진이 놓여 있었죠. 정말 이분이 천수 씨 아버님이라고요? 아버님 성함이 오종우 맞아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종우. 저희 아버님 조남이에요.
오천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을 영영 볼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어떤 아버지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천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공무원이 되시려고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여러 번 낙방으로 꿈을 접어둔 채 술도가를 일구시면서 저희 다섯 형제들을 키우셨죠. 독수리 술도가의 다섯 형제라고 해서 동네의 어르신들은 저희를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르셨었죠. 아버지는 힘들어도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자식들을 위해 일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저희 형제들에게는 늘 존경스러운 아버지셨어요. 오천수의 말을 들으며 박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그 사람 이야기 듣게 해줘서. 오천수와 마광숙이 박 여사의 집을 나왔고 마광숙은 오천수에게 물었습니다. 천수 도련님, 괜찮으세요? 네, 형수님. 다만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해두시는 분이 계셨다는 게 신기해요. 오천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박 여사는 신라주조 독고탁 대표에 대한 후속 보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신라주조 소전무는 필리핀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된 후 조사 과정에서 독고탁 대표의 지시로 영상을 조작 및 유포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진술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독고탁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독고탁이 무혐의라고? 말도 안 돼. 박정수는 즉시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미애 씨, 지금 어디예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몇 시간 후 한 카페에서 만난 박정수와 장미애. 박정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독고탁이 정말 그 영상 조작을 지시한 게 맞나요? 장미애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소전무에게 지시하는 걸. 그럼 증거는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듣기만 한 거라 증거가 될 만한 물증은 없습니다. 장미애가 머뭇거리자 박정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독고탁이 다시 그런 말을 하도록 유도해서 이걸로 녹음해 보세요. 다음 날 신라주조 회장실에서 독고탁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미애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회사에는 또 웬일이야? 독고탁이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전무한테 그 영상 만들라고 시킨 거 맞죠? 장미애가 물었습니다. 독고탁은 잠시 장미애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내가 시켰어. 그래서? 왜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이걸로 또 이혼이라도 협박하게? 당신 미쳤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미쳤다고? 나 독고탁이야. 내 사업을 방해하는 놈들은 가만 안 둬. 특히 독수리 술도가는 절대 그대로 둘 수가 없어. 독고탁의 뻔뻔한 대답에 장미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죠. 녹음이 완벽하게 되었거든요. 이틀 후 신라주조 회장실에 예고 없이 박정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독고탁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앉지.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까. 박정수는 의자에 앉더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독고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독고탁과 장미애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죠. 그래, 내가 시켰어. 그래서? 나는 독고탁이야. 내 사업을 방해하는 놈들은 가만 안 둬. 독고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이제 와서 뭐라고 변명할 건가? 나는 증거불충분으로 허술하게 자네를 가만히 둘 생각이 없네. 박정수의 목소리는 냉철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네를 믿고 회사를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더럽게 경영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박정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비공개 이사회를 열었네. 만장일치로 독고탁, 자네 대표이사 해임이 결정났으니 그 자리 비워주게나. 독고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신라주조는 제가 키운 회사라고요. 제 회사예요. 틀렸어요. 처음부터 독수리 술도가 것이었어요. 그때 장미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독고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당신, 멈추려면 이 방법밖엔 없어요. 장미의 단호한 말에 독고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정수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그리고 마 대표에게 다시 손대려 하지 말게.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날 저녁 독수리 술도가에 장미애가 찾아왔습니다. 마광숙은 뜻밖의 방문에 놀랐죠. 어쩐 일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장미애는 봉투 하나를 꺼내 마광숙 앞에 놓았습니다. 독고탁이 대표직에서 해임됐어요. 그리고 장미애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신라주조를 독수리 술도가에 돌려드리겠어요. 마광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처음부터 술도가 것이었잖아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장미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마광숙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게 맞는 일이에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장미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광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오천수는 마광숙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아버지도 하늘에서 안심하실 것 같아요. 천수도련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술도가가 제대로 된 모습을 되찾았네요. 하늘에 있는 형도 기뻐할 거예요. 마광숙의 말에 오천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박 여사의 45년 전 첫사랑이 마광숙의 시아버지였다는 놀라운 인연의 고리가 밝혀지면서 동시에 독고탁의 완전한 몰락과 신라주조의 독수리 술도가 복귀까지 정말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전개였습니다. 특히 박정수의 치밀한 복수 계획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단순히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독고탁을 완전히 무너뜨린 모습이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박 여사의 첫사랑이 마광숙의 시아버지였다는 것. 이로 인해 박 여사가 마광숙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까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스토리였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대로 무너질 독고탁이 아니겠죠? 마지막 발악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은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죠? 곧 총방을 앞둔 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 본방사수 놓치지 마세요. 방구석의 청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